경기의 두 번째 패배가 충격의 콜드패로 마무리됩니다. 뭔데 콜드게임이가? 전직 프로 선수들을 충격에 빠뜨린 건 바로 대통령의 후배들 충암고 선수들입니다. 충암고, 야구 명문으로 유명한데요. 윤 대통령 당선 전까지만 해도 정계 진출이 활발하던 학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 이상민 장관, 김용현 경호처장이 발탁되면서 충암고 출신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혹시 충암고여서? 라는 질문이 따라붙었죠. 장관부터 간첩사령관까지 좀 충암고 출신이라는 얘기 있는데 군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지만요. 국방장관에 이어 군 정보의 핵심인 방첩사령관과 37 부대가 모두 동문이다 보니까 충암고가 안보 라인을 장악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충암고가 안보 라인을 장악한 게 맞습니까? 저는 대통령도 뭐 선동 세력, 검은 세력 이렇게 운운하고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니까 이 지금 장관 후보자가 정치 선동이다 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혹시 대통령께서 보시는 이 유튜브를 저분과 함께 보시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저는 위험한 지경으로 누군가가 지목을 해서 주장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들이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 이 풀 자체가 워낙 협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게 다 충암고등학교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국군 방첩사령관도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충암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대는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견제가 돼야 대통령도 안정적으로 국군을 서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체계로 그냥 돌아가게 되면 과거에 이게 김영삼 정부 때 해체됐던 하나회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비화될 소지도 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오히려 군대 자체를 그냥 자신의 어떤 오른팔 왼팔들로만 딱 짜여지게 되니까 오히려 비판 나오는 게 어떤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친일 뭐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요.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몰리다 보니까 과거에 2015년, 16년도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그 시기에도 계엄령 같은 걸 검토했다라고 하는 서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교롭게도 충암고 이 체계로 지금 짜여지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좀 더 짙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예, 바로 그 지점에서 할 얘기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제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군대 내에서 충암고 세력이 이렇게 확장하는 것을 두고 탄핵 대비용이다라고 해서 여러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듣고 나서 얘기 나누죠. 충암고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핵심 요직에 다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윤석열 탄핵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계엄이요? 예를 비상에 대한 어떤 걸 한다든가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친정 체제가 완전히 구축되면은 그런 것들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어지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승환 의원님. 어느 영화 명대사 같은데요. 상상력이 풍부하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상상력도 거의 다 바닥난 것 같습니다. 370명, 군 장성 370명입니다. 이 중에 충암고 출신 4명 있습니다. 1% 조금 넘는 인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엄을 하고 윤석열 정권을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보이고요.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대다수가 서울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190명, 야권 190명 중에 대다수가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운동권 정부 만들려는 건 아닙니까? 서울대 정부 만들려는 건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야죠. 저는 김병주 의원이 이 정도 음모론 제기할 거면요. 차라리 우리 인류가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그림자 정부에 의해서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십시오. 그렇다면 재밌기라도 하죠. 어디 시대에도 맞지도 않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꺼내와가지고 370명 중에 4명 있는 장성 가지고 무엇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충암고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다수의 고등학교 동문들 지역하고 다릅니다. 지역 뭐 어디 동문에 굉장히 정치권에서 많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동문들은요. 동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무리한 음모론 남발하실 거면요. 차라리 그냥 웹소설 쓰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웹소설이 낫다. 자, 김성현 의원님, 네. 10월에 이제 장군 인사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암고 출신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뭐 여러 해석,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충암고 출신을 더 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충암고 출신보다는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 핵심 보직들을 차지한 분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좀 이제 인사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친정 체제를 좀 구축해 나가겠죠. 네.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님이 확실히 안보 라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라인에서 좀 충암고에 대한 신뢰가 강한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사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재량은 100% 인정을 합니다. 그건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보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충남고 출신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외교부의 요직 중에 하나인 주중 대사 정재호 대사도 대통령이 충암고 동창이에요. 그다음에 이창윤 과기부 1차관도 충암고 1년 후배고요. 정부 요직에 많이 들어가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학연, 지연으로 이렇게 되는 인사는요. 상당히 사실 시대착오적이고 굉장히 촌스러운 인사입니다. 이런 거 안 해야 되거든요. 윤 대통령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인연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좀 믿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우리 한동훈 지금 대표한테도 사실 대통령은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거거든요. 제가 윤 대통령이었으면 야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자신들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좀 주변을 구축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면은 굉장히 국정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런 질문도 나왔어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한테 어떤 그 의혹의 대상자가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수진 의원님, 정치 선동이다 같은 식의 답변이 나왔어요. 네,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7월 31일부터 작년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경로했다는 그 시점부터 기록 회수까지 이종섭 장관하고 7차례,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4차례 정도 통화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객관적인 기록이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의 통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경호 관련해서 통화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조금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800에 7070 누가 전화를 했겠냐라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볼 때 김성열 위원께서 김용현 처장일 거라고 대답을 했듯이 그러니까 김용현 처장도 그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관여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그걸 정치 선동이라고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앞단에 대통령 경호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대통령 경호는 잘하셨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카이스트 대학생 R&D 예산 삭감한 것 가지고 항의를 했을 때 어떻게 끌고 나갔습니까? 입틀막 정권이라는 이름이 별칭이 붙여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굴을 다 감싸진 그 거대한 손 그리고 사지를 다 끌고 가서 드러내는 그 모습을 전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경호를 하셨고요. 또 얼마 전에는 검사 핸드폰이 폭발할지 모르니 제출해라. 이런 경호를 하셨어요. 김건희 여사 조사를 할 때요. 검사가. 그러면 이번에 여사께서 휴가 때 시장 방문하시고 그럴 때 시민들하고 셀카 찍으셨는데 그때 그 핸드폰도 회수하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한 그것을 정치 공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치 공작이 가능하게끔 만든 건 누굽니까? 경호처의 경호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호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실패한 사람을 영전을 시킵니다. 말씀 나왔듯이 문제는 굉장히 협소한 인재 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승환 의원님. 대통령 경호 문제 가지고 얘기하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대구 서문시장에 기관 소총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중 정상회담 하러 갔을 때 우리 기자들, 중국 기자들에 의해서 무차별 폭력당할 때 경호처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 가지고 경호의 기준과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병대 최상병 사건 문제 가지고 김용현 처장 연결된 거 아니냐? 이때 민주당이 맨 처음 제기했던 건 뭡니까? 임성건 사단장하고 김용현 처장하고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다. 예. 그럼 군 장성이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죠. 어디 공대나 여대 선후배 사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논지를 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좀 사과하시기 바라고요. 임성근 사단장 광주 서석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번이나 승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군장성 핵심 6명 중에서 4명이 호남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군장악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추감고 4명 있는 것 가지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과 김용현 처장이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인 거 가지고 이렇게 음모론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국정을 책임질 능력과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음모론에만 기댄 저는 인기영합주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되지도 않는 음모론을 가지고 계속 확장시킬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안보실장으로서의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는가를 검증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응대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해명하실 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팩트를 근거로 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집권 3년 차 돼가고 있는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다, 전 정부가 어떻게 했다 이런 핑계를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그 점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